마취에서 깨어난 나의 남자친구. 제 남자친구는 오늘 아주 길고 매우 위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의 4시간 동안 강한 마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마침내 전화를 걸어 우리가 그를 보러 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가 마취 때문에 엄청나게 혼수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거의 1년 반 동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번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제게 가리키며 저기 여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고 아기처럼 손을 뻗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는 저를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저를 사랑하고 제 얼굴을 응시하고 제 손에 키스하고 제가 그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요. 간호사들은 그가 수술 후에 일어났을 때 제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병실로 돌아왔고 우리가 병실에 있는 동안 한 명의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그 간호사에게 우리 여자친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제 여자친구예요. 이 여자친구는 정말 다정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했지만 여전히 제 손을 잡고 병실 침대에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계속 잠을 자고 제가 그의 바로 옆에 있다고 안심시킬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서는 그는 그저 크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다시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가 내일 이 모든 것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소년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눈에서 세차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눈물을. 오늘은 마취에서 깨어난 나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정유섭. 형, 여기에 와서 신문 돌리지 않을래? 남동생의 권유를 받았다. 휴대전화 문자였다. 동생이 말한 여기는 인천이었다. 인천의 한 고시텔에 머물면서 신문을 돌리는 일이었다.
신문은 사람들이 한참 잠에 취해 있을 적에 돌렸다. 동생이 먼저 시범을 보여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현관문 앞에 신문을 던진다. 하지만 간단한 시범과 달리 배달은 쉽지 않았다. 부스도 부스지만 신문 종류가 가지가지였다. 잘 배열해서 가져다 주려면 시간이 걸렸다. 고시텔에 머무는 사람들은 내가 고시생인 줄 알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알고는 나를 멀리했다. 그래서 나는 인천에서 혼자였다. 일이 끝나면 한참 자고 일어나 나가서 무작정 걸었다. 갈 만한 데가 없었다. 결국 슈퍼에 들렸다가 좁다란 방 안에 들어온다. 남아서 챙겨온 신문을 보거나 주말에 부모님 댁에 들른 김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나 읽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니 근처 책 대여점에서 책을 빌리는 일조차 어려웠다. 밤이 되면 신문을 들고 빙판길을 누비다가 다른 길을 이용해 귀가하곤 했다. 그러다 한 번은 길을 잃었다. 걷고 또 걸었다. 광야처럼 넓은 눈길이었다. 앞서간 이의 발자국을 따라 밟는 동안 공장지대에 이어 건축 현장이 나왔고 멀리 아파트 단지와 찻길이 보였다. 그곳으로 또 한참 걸어 간신히 정류장에 이르렀다. 가진 돈은 차비로 쓸 1,000원뿐. 그 1,000원으로 버스를 타고 또 오랜 시간 달리다가 아는 간판이 보여 간신히 내렸다. 고시텔을 향해 다시 걸었다. 고단했다. 그래도 눈이나 비라도 내렸다면 1,000원조차 없었다면 하고 생각해보니 참 다행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인데 눈도 비도 없이 해가 난 낮에 돌아올 수 있어서 집에 갈 차비가 있어서 작은 방에 몸을 눕혔다. 내리 푹 잤다. 그래도 다행이다. 오늘은 정유성님 그래도 다행이다 였습니다. 꽹과리 소년 동화작가 최균희. 얼마 전 대학로 소극장에서 난타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자나 관람객 모두 축제 분위기 속에서 흥겨워했다. 10년 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토록 말썽만 부리던 정수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흡연과 폭력, 가출과 금품 갈취 등으로 여러 차례 생활지도부에 불려가 벌을 받은 학생이다. 그는 이따금씩 교사들에게도 난폭하게 행동해 여러 선생님에게 지탄의 대상이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정수를 혼냈다. 이틀이나 무단결석한 녀석이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말대꾸한 것이다.
반성문 쓰는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정수야, 넌 꿈이 뭐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정수가 말했다. 전 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일찍 죽을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무거나 말해봐. 정수가 대답했다. 전 꽹과리를 잘 쳐요. 그런데 이 학교는 풍물반도 없어요. 학교 옆에 청와대가 있어서 시끄러우면 안 된다면서요. 공부만 잘하면 모범생인가요? 나는 정수의 가정 환경을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내노라 하는 남사당패 단장이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정수는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해외 공연에 바쁜 그의 부모는 아예 아이를 포기한 상태였다. 나는 중학교 교감으로서 교장 선생님에게 상의해 풍물 동아리를 만들었다. 정수야, 내가 하고 싶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봐. 방과 후에 빈 교실에서 연습해도 좋아. 정수가 데려온 10여 명은 하나같이 명성 높은 문제 학생이었다. 나는 청소년 예술단체에서 받아낸 지원금으로 풍물악기를 사들이고 그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동아리 활동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넘치는 끼와 스트레스를 마음껏 발산했다. 어찌나 세게 두드리는지 며칠 못 가 장구와 북은 펑펑 터지고 말았다. 그래도 아이들의 신바람 나는 연습은 계속되었다. 리더를 맡은 정수의 꽹과리 실력은 보는 이들이 감탄할 정도였다. 그들은 스스로 복장을 단정히 했고 불만과 분노로 찌푸렸던 얼굴빛도 희망 가득한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연말에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경연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도 차지했다. 그리고 그의 정수는 특기생으로 국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다음해 스승의 날에 깔끔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정수가 내민 장미꽃 한 송이는 내 작은 추억 앨범에 소중히 간직되었다. 아름다운 꽃이 좋은 조건에서만 피어나는 것은 아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꽃이 더 향기가 짙다. 신달자. 오늘은 동화작가 최균희님 꽹과리 소년이었습니다. 친절한 남편. 어젯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살이 찐 것 같은데 당신이 보기에 살이 쪘어? 남편은 자동적으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이 당신에게 까다로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남편은 네, 저는 그 질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정말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여보. 라고 말했고, 남편은 잠시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우리 둘 다 살이 조금 쪘어요. 라고 말했고, 그는 멋진 자신의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도 우리가 함께 길을 걸을 때 저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완벽한 몸매를 가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완벽한 몸매예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더 건강하게 식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저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저는 우리 중 한 명이 아들을 집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체육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평화와 감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솔직하게 제 몸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정말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친절한 남편이었습니다.